송원재 TV 시작합니다. 이번 대선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후보 단일화입니다. 매번 대선이 있을 때마다 후보 간 단일화 얘기가 되어 왔지만 이번 대선에서는 특히 후보 단일화가 거의 상수처럼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윤석열 후보와 안철수 후보의 단일화, 이 부분을 현재 윤석열 후보도 그렇고 안철수 후보도 그렇고 어떤 경우에도 단일화를 하지 않는다.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정말 단일화를 하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 또 국민의당 여러 대부분의 사람들이 윤석열 후보와 안철수 후보의 단일화는 기정사실로 지금 받아들이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왜 이렇게 됐느냐, 그 단일화는 어떤 형태, 어떤 시기가 될 것이냐 한번 따져보고요. 이렇게 두 후보의 단일화와 연장선상에서 지금 설 연휴 전에 윤석열 후보와 이재명 후보가 양자 토론회를 갖겠다라고 합의를 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방송 3사가 합의를 해서 장소와 시간을 정하면 설 연휴 전에 윤석열 후보와 이재명 후보만의 토론회를 열겠다, 이렇게 양강 토론회를 하는 것이 올바르냐. 안철수 후보나 심상정 후보에서는 당연히 담합에 의한 불공정 토론이다 라고 발끈하고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달에 이제 법정 선거운동 기간이 되면 세 차례에 걸쳐서 법정 토론회가 열립니다. 법정 토론회는 선관위에서 주관하는 거고, 이렇게 4명의 후보가 모두 참석을 하는 그 요건을 정해놨지 않습니까? 지지율에서 5% 이상, 또 원내 정당인 경우 이렇게 요건을 정해서 이렇게 4사람이 법정 토론회를 열게 되는데, 이렇게 법정 토론회가 아니고 임의적으로 정당끼리, 각 후보끼리 합의를 하거나 또 언론사에서 합의를 한 이런 토론회의 경우에 이제 어떻게 되느냐, 좀 자율성에 맞게 둬야 하지 않느냐, 이런 논쟁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양강 토론회를 하는 것이 공정하냐 공정하지 않느냐, 이 논쟁부터 말씀을 좀 드리면요, 자기들끼리 합의에 따라서 어느 정도 기준을 정한 다음에 이렇게 양자 토론회 또는 3자 토론회 또 4자 토론회, 이렇게 자유로운 형태로 토론회를 할 수는 있습니다. 문제는 이제 그게 공정하냐 공정하지 못하냐, 지금 이 논쟁인데, 제가 보기에는 윤석열 후보와 이재명 후보가 양자 토론회를 갖겠다, 안철수 후보와 심상정 후보를 배제한 것에는 두 후보의 어떤 계산이 맞아떨어진 것이죠. 지금 양강 대결 구도로 이 대선 국면을 어차피 현실적으로 가져갈 수밖에 없고, 안철수 후보의 최근의 상승세를 좀 꺾어보자 하는 계산도 맞아떨어졌고, 그건 분명한 사실이고요. 문제는 이제 공중파 3사가, 방송 3사가 이런 식으로 양자 토론을 하는 것이 공정하냐 공정하지 못하냐인데, 저는 이 부분은 좀 자율에 맡겨 두는 것이 좋다. 선거 구도가 양자냐 3자냐 4자냐에 따라서, 이 선거 구도에 따라서 전체 판세가 달라지듯이 이 토론회도 두 사람이 토론을 벌이느냐 아니면 세 사람이 벌이느냐에 따라서 그 토론회의 내용과 토론회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적정한 기준을 세운다면, 원내 의석수로 기준을 잡는다면 양자 토론회도 해야 하고, 또 3자 토론회도 해야 하고, 4자 토론회도 해야 하고, 다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언론사에서 적정한 기준을 잡는다면 이렇게 윤석열과 이재명의 토론회도 열어야 하고, 윤석열, 이재명, 안철수 3자 토론회도 또 따로 열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기회도 줘야 한다. 또 심상정까지 포함되는 4자 토론회 기회도 또 주는 것이 맞다. 꼭 양자 토론회를 연다라고 해서 불공정하다 이렇게 할 것은 아니고, 3자 토론회를 또 따로 더 열면 되지 않느냐라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후보 단일화, 윤석열 후보와 안철수 후보의 단일화, 이걸 어떻게 봐야 하느냐. 특히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크게 상승을 하면서 윤석열 후보와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를 하지 못한다면 어려운 승부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일화가 실패할 가능성도 남아 있습니다. 민주당이 계속해서 노리고 있는 점이기도 하고요.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지금은 정체 또는 내림세, 약세 이렇게 보이지만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어디까지 내려올지, 또 지금 두 자릿수를 계속 유지할 수 있을지 좀 지켜봐야 되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윤석열 후보는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이재명 후보는 약세를 보이고는 있습니다만 굉장히 상황은 유동적이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설 연휴 전에 윤석열 후보와 이재명 후보의 토론회, 또 설 연휴에 유권자 민심이 어디로 흐르느냐에 따라서
설 연휴가 지나고 난 다음에 후보 단일화가 본격적으로 논의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이는데, 후보 단일화의 방식은 두 가지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DJP 연합이라고 하는 김대중, 김종필 연합 공동정부 형태죠. 이 방식이냐, 아니면 노무현과 정몽준의 단일화 방식, 여론조사를 통해서 단일화를 하는 방식, 이 두 가지 방식이 선명하게 대조되는 데다가 또 성공한 단일화로 꼽힙니다. 공동정부를 구성하느냐, 아니면 여론조사를 통해서 단일화를 하느냐. 윤석열 후보와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에 따라서 이 어느 방법을 택할 것이냐, 두 가지 방법을 다 택할 것이냐 결정이 될 수 있다, 이런 겁니다.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뭐 한 자릿수 정도라면은 여론조사는 어렵지 않겠느냐라고 보이는 것이고요. 두 자릿수가 유지가 된다면 여론조사를 해야 될 그런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또 여론조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공동정부를 약속하는 형태로 가는 것이 오히려 더 안전장치가 될 수도 있고 성공한 단일화로 갈 수 있다, 이런 여러 가지 분석이 나올 수 있는 대목입니다. 김대중 후보가 지지율 3%에 불과한 김종필 후보를 끌어안으면서 1.6%포인트로 이회창 후보를 이깁니다. 그러니까 3% 지지율의 김종필, JP를 끌어안으면서 국무총리 자리, 경제부총리 자리 모두를 내어줍니다. 공동정부를 구성을 하죠. 그렇게 내어준 이유는 1.6% 승리라는 부분을 보고 있었다. 그렇게라도 공동정부를 만들지 않으면, 전혀 성향이 다른 두 사람이 그렇게 공동정부를 하지 않으면 이길 수 없다라고 하는 그 결단, 단일화 성공 사례로 꼽히고요. 노무현 후보와 정몽준 후보도 이회창 후보의 대세론에 밀려서 도저히 이길 수 없다라고 하는 상황에 대선을 2주일 정도 앞두고 여론조사를 통해서 단일화를 하는 결단을 내립니다. 물론 막판에 뭐 정몽준 후보가 반발하기도 해서 삐걱대기도 했지만, 어쨌든 그 단일화, 노무현과 정몽준의 여론조사 단일화, 그걸 통해서 노무현 후보가 이회창에게 가까스로 이기는 그런 또 단일화 성공 사례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지금 국민의힘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후보 단일화는 해야 한다. 후보 단일화를 해야 하는데 여론조사 단일화를 할지 안 할지는 남겨두고 아예 처음부터 대통령은 윤석열, 국무총리는 안철수, 공동정부로 기본을 깔고 가자. 물론 지금 설 전에 서로가 같이 선거 캠페인을 해야 되는 지금은 단일화에 대해서, 가능성에 대해서 차단을 해야죠. 단일화 절대 하지 않는다라고 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서로가 노력한 다음에 이제 설 연휴가 지나고 나면 단일화 논의를 본격화해야 되는데, 그 기본 밑자락으로 공동정부는 깔고 가자라고 하는 겁니다. 공동정부를 깔고 가서 그 다음 뭐 여론조사를 하든지 아니면 여론조사를 하지 않고 단판으로 결정을 짓든지, 그건 뭐 지지율의 차이, 또 윤석열 후보와 안철수 후보의 스타일, 뭐 여러 가지가 결합이 될 것이다. 윤석열 후보가 굳이 안철수 후보가 한 자릿수로 될 텐데 지지율이 굳이 단일화를 하는 그런 위험을 안을 필요가 있느냐, 이런 일부의 지적이 있습니다. 또 안철수 후보 측도 지금 상승세를 보였다가 약간 주춤하고는 있지만 앞으로 상승세를 보일 수도 있는데, 굳이 윤석열 후보와의 단일화를 상정할 필요가 있느냐, 국민의당에서도 국민의힘과는 함께하기가 힘들다, 이런 사람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양측의 이런 주장들도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후보와 안철수 후보가 정치적인 역량, 정치적인 성향, 또 여러 가지 지금 대선의 분위기로 봤을 때 공동정부를 꼭 한다. 그래야 단일화, 성공할 수 있는 단일화로 이끌어낼 수가 있거든요, 분위기를. 어느 쪽이 지더라도 자기 선거처럼 도와야 한다, 지원해야 한다, 이런 점에서 공동정부를 바탕으로 한 단일화를 한다라는 것으로 분위기가 모여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3%가 되더라도, 또 20%가 되더라도 윤석열 후보는 윤석열 후보와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를 성사를 시킨다, 이런 각오로 현 정국을 풀어나가야 한다. 궁극적으로는 단일화가 불가피하다라는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쪽으로 또 분위기를 몰아가야 하지 않나,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송은재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